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자열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 또 예제를 같이 설명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열은 문자, 즉 알파벳 하나하나 이런 문자들의 시퀀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스트링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알파벳들이 순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뭐 집합이라던가 혹은 딕셔너리 이런 개념들은 위치나 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인덱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합이라던가 딕셔너리에서 인덱싱 개념을 사용하고 싶다. 즉 특정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뽑고 싶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인덱싱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열은 문자열 자체가 시퀀스이기 때문에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쌍따옴표를 열고 닫고 알파벳들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문자열을 넣게 돼서 s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 요 s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 때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연속적으로 하나의 큰 문자열로 다루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속적인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continuous 계속 더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덧셈 기호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플러스는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숫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자열이 있다면 연속해서 양쪽에 있는 문자열을 더하겠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그 워드 파일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플러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쵸? 숫자 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옆에 있는 오퍼랜드랑 오퍼랜드가 숫자이면 덧셈이고요. 두 번째처럼 똑같이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더하기지만 요 더하기라고 하는 특수기호가 있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요 왼쪽에 있는 문자열과 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요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해서 큰 문자열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즉 오퍼랜드가 문자열이면 숫자가 아니면 continuous 연속적으로 그냥 쭉 이어서 continuous 이어가지고 하나의 큰 문자열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ontinuous라고 하는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쭉 붙여나가는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키보드에 사실 특수기호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넣고 싶은 기능은 많은 거죠. 정말 단순히 수학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덧셈 기능도 넣고 싶은데 만약에 숫자가 아니고 오퍼랜드가 문자열이다. 그럼 그 문자열을 연속적으로 쭉 붙여나가는 기능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플러스는 두 개 이상의 기능을 갖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러스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때로는 정말 덧셈, 수학처럼 때로는 연속적으로 쭉 나열하는 기능을 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문자를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덱스
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열에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알파벳 문자 하나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드라고 하는 그 변수 안에 쌍따옴표 혹은 싱글 따옴표 열리고 닫히고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꺽쇠, 그죠? 이게 스퀘어 블랭킷인데 이렇게 꺽쇠 0을 하게 되면 요 A라고 하는 그죠? 공대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의 첫 번째 숫자는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인덱싱은 0. 그죠? 그러면은 0번째에 있는 A만 이렇게 뽑히게 되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꺽쇠 5를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0, 1, 2, 3, 4, 5기 때문에 F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양수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음수 인덱스도 있습니다.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의 맨 마지막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나 워드 꺽쇠 마이너스 1 꺽쇠 닫거나 F가 나온다는 거를 파이썬 콘솔에서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히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고 그 흔적을 캡처하셔가지고 본인 워드 포트폴리오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놔 주세요. 그래서 이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시고 문자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만 끄집어내고 싶으면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수 인덱스뿐만 아니라 음수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를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자부터 어떤 문자까지,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내가 슬라이싱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자 하나가 아니고요. 문자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하는 거예요. 문자열의 일부. 딱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꺽쇠는 필요로 한데 저희가 예학어 중에 콜론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콜론은 콜론 앞에 있는 from 그 다음에 콜론 뒤에 있는 to 그죠?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되죠. 그래서 0, 1, 2 그런데 여기서 0 그죠? 1, 2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y만 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0, 1, 2죠. 2, 3, 4, 5이기 때문에 5 마이너스 1. 그래서 THO까지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콜론이라고 하는 거는 from부터 to까지인데 저희가 파이썬에서 range라고 하는 함수 있었잖아요. 그것도 start부터 stop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런 것처럼 문자열에 대해서도 슬라이싱은 stop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교수님들 너무 헷갈려요. 스탑인지 스탑 마이너스 1인지. 근데 사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콘솔에서 테스트 하시다가 스탑까지 했는데 원치 않는 마지막 문자도 나왔다. 그러면 혹시 스탑 마이너스 1인가? 라고 하면서 고치시면서 융통성 있게 테스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학적인 개념을 배우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되게 큰 메인 줄기를 쫓아가시되 마이너한 거는 그때그때 콘솔에서 테스트하시거나 구글로 검색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의 예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이 똑같은 페이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 in이라고 하는 예약어 있었죠? 그 다음에 not in이라고 하는 예약어. 요거 사실 연산자인데요. 그래서 reserved word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변수에는 요런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 안에 그죠? 요런 작은 문자가 있으면 문자열이 있으면 true를 리턴을 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잖아요. 파이썬은. 근데 lowercase l은 없기 때문에 이런 love라고 하는 단어는 없죠. 그래서 전체 문자열 중에 요 작은 문자열은 없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이썬에서 input이라고 하는 거는 키보드에서 실시간으로 입력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서 그 문자열 중에 만약에 C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가 있으면 C가 포함되어 있다. 없으면 C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in 그 다음에
if, else 요런 예약어들과 혼합이 돼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예약어, 그 다음에 if나 else라고 하는 예약어랑 같이 문자열이 쉽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진짜 그 실전 예제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가독성을 높이고 원하는 표현을 파이썬 코드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을 받은 A와 B라는 변수가 있고요. 만약에 B라고 하는 게 A보다 그죠? 크면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고 하는 것에 내가 애플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에 오렌지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자, 그러면 애플이 먼저 입력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요 부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도 오퍼랜드, 즉 양쪽에 있는 오퍼랜드가 숫자면 정말 더하지만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면 컨티뉴어스하게 그냥 이어준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 부등호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연산자인데요. 요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것의 왼쪽 오른쪽이 숫자면 크기를 비교하지만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라면 어떤 게 먼저 입력이 되었는지 앞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A가 먼저 입력이 됐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입력이 앞에 있음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B가 앞에 있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연산자들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타입이 숫자가 아닌 것도 고려가 되잖아요. 특히 문자열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파이썬에서 집합에서 데이터 분석 예제를 보면서 저희가 그 문자열에서 단어를 분리하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미 사용했어요. 오랜만에 워드 파일,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 띄우시고 새로운 함수 제가 일일이 이제 같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 새로운 함수 같은 경우는 펑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릿이라고 하는 함수 넣어주시고요. 문자열에서 단어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을 스플릿 하겠다라고 하면 각각의 단어 그런데 그 각각의 단어는 어떤 기준일까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각각의 단어를 띄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머리 글자어를 아크로님이라고 얘기하죠. 머리 글자어를 나토처럼 즉 예를 들면 나토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요 N은 North, A는 Atlantic, T는 Treaty, O는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나토도 그렇고 OST도 그렇고 Original Sound Track 이런 것처럼 abbreviation 어떤 머리 글자 어크로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모아서 만든 문자열을 사용자가 입력할 때마다 축약해가지고 그죠? 머리 글자어만 보여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펼치시고요.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시고 머리 글자어 만들기 예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잠깐 그 본인은 컴퓨팅 사고 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코딩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기능을 바탕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복이 되는 그죠? 패턴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 정답으로 내야 되는 핵심어 그죠? 추상화를 했을 때 핵심어 부분은 어떤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그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쭉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3분 뒤에 계속 설명을 시작하고요. 학생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본인이 각자 대략 3분 정도 생각하시는 적을 노트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해를 했을 때는요. 일단 뭔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분석은 일단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그 문자열을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쪼개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서 첫 글자만 인덱싱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을 했지만 각각의 기능별로 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 흔적을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문이라던가 어떤 반복은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패턴은 없지만 본인이 이제 제가 기본적인 예제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컴퓨팅 사고에서 각각의 단어에서 최대한 살을 붙여 나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뭐 질문에 따른 no라는 답변이 될 때까지 뭐 while문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으면서 머리 글자어를 만들어 보는 예제로 한번 확장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의 입력을 받고 그 문자열에서 잘라서 첫 글자만 인덱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을 받고요. 그때 이제 input이라고 하는 저희 너무나 익숙한 함수 실시간으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그 입력받았을 때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죠. 그래서 요 변수에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lower upper라고 하는 함수 많이 사용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split이라고 하는 함수 씁니다. 아, 교수님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점점을 해가지고 2개 이상의 함수를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것 중에서 하나씩 끄집어낸 것이 word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word라고 하는 것에서 인덱스, 그죠? 0이라고 하는 것만 계속 가지고 오면서 아크로님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더하게 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최종 머리 글자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하면은 이렇게 머리 글자인 NATO만 출력이 되고요. Original Soundtrack 하면은 OST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만 요 예제는 문자열을 다룰 때 기본이 되고 저희가 이미 파일에서 그 단어를 읽어가지고 소문자로 바꾸면서 의미 있는 즉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 단어들만 뭐 특수기호 다 제외하고요. 콤마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런 데이터 분석을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실 쓰였던 약간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사진 찍으시고 주기적으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SV 파일 분석입니다. CSV 파일은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싱 잘라서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plit 메소드뿐만 아니라 함수뿐만 아니라 open, read lines,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제는 저희가 처음 쓰는 함수들도 많고 그 다음에 CSV 파일을 좀 길게 분석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SV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C가 콤마예요. 콤마로 즉 요런 콤마 있잖아요. 콤마. 요런 콤마로 separate. 그죠? 분리되어 있는 그죠? 콤마 separate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CSV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split, open, read lines, stri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R 혹은 파이썬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읽어오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로 한 작업 중에 아주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프리팅 언어인 파이썬, R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돼요. 그래서 이 예제도 사진 찍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파일을 오픈을 하게 돼요. 파일을 일단은 연다라고 하는 거는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함수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2개의 인자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파일을 열 건지 이 파일을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고요. 이 파일을 읽기 모드로만 읽을 것이냐, 읽고 쓰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기서는 R, reading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드, 즉 어떤 기능으로 파일을 활용할 건지를 두 번째 파라미터 자리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F라고 하는 것에는 파일의 정보가 들어있게 돼요. 뭐 파일이 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예를 들면 파일이 뭐 리드만 가능한 건지 기타 등등. 그래서 요 F라고 하는 게 궁금하면 요 밑에 프린트문으로 해서 F를 한번 출력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바로 해석하기는 힘든 약간 파일 규칙성의 어떤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read lin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파일에서 각 줄, 라인이라고 하는 한 줄 한 줄이잖아요. 이 한 줄씩을 읽어와서 각각의 줄을 읽을 때마다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그 한 줄에서 strip, 그죠? 공백 문자를 제거를 하게 돼요. 공백 문자를 제거하는 함수가 strip입니다. 그래서 공백 문자를 제거해서 line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업데이트된 라인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요 코드가 실행되기 전과 후를요. 그러면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면 공백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라인에서 내가 줄을 단어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 분리하는 기준은 콤마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단어가 words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words라고 하는 변수 안에서, 그죠? 하나씩, 그죠? 단어를 끄집어내서 그 각각의 단어를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을 기계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클릭해서 열었어요. 그러면 각 줄을 눈으로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각 줄에서 의미 있는, 그죠? 문자 열만 인식을 해야 되니까 공백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띄어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줄에서 그 문자 열은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다시 살펴보겠죠? 그래서 저희가 영어 해석할 때도 예를 들면 문장이 있는데, 문자 열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사나 관사 이런 건 다 떼고, 당연히 공백 떼고, 의미 있는 키워드만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을 컴퓨터에게 그대로 만약에 수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1번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각 줄을 읽어드리면서 그 줄에서 공백을 제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백에서 제거하면 그 줄에서 단어로 분리를 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 단어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반복을 해요? 계속 파일의 라인을 읽다가 라인이 다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일정하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 들여쓰기는 탭 하나 정도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요. 노트에다가 제 설명을 들은 걸 바탕으로 본인이 기능의 분해,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핵심 요소 추출, 알고리즘 나열 요거를 한 대략 3분에서 5분 동안 노트에다가 플립트 러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워드 파일에다가 정리하셔가지고 컴퓨팅 사고 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CSV 파일 분석 예제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컴퓨팅 사고 하신 흔적을 노트와 워드 파일에 다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CSV 파일을 작성을 하시고 요거를 워킹 디렉토리에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썬 코딩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봐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의 관건은 교수님 앞에서는 CSV 파일이라고 했으면 요 확장자가 CSV 파일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뭐뭐.csv로 또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txt로도 해봐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 요 CSV 파일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자, 요거는 메모장에서 일단 만약에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시면 요 파일 형식 중에
모든 파일이라고 하면서 수동으로 뭐 예를 들면 temp.csv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보셔가지고 워킹 디렉토리에 넣어봐 주셔도 좋고요. 혹은 엑셀 파일 있으시죠? 엑셀 파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엑셀 파일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만약에 빈 문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홍길동 2018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일 형식이 있어요. 파일 형식이 항상 XL, SX라고 하는 엑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도 역시 txt가 있고요. 요 txt로 저장하시면 탭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csv 파일이 있죠. 요거는 쉼표로 분리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prn으로 저장을 하시면 공백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모두 엑셀에서 저장을 하시고 여기서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역시 오늘 날짜 뭐 예를 들면 0430 그 다음에 본인의 4번 그 다음에 뭐 영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을 워킹 디렉토리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 작업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파일 이름이 있고 뭐뭐.csv 그죠? 확장자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작업하시고 워킹 디렉토리에 넣으시고 파이썬에서 코드 작업하신 다음에 요 부분은 빼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예를 들면 2020 0430 제 4번 그 다음에 제 영어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일을 워킹 디렉토리에서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엑셀 파일은 이렇게 셀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요거가 정말로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좋은 질문인데요.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 돼요. 메모장을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파일에서 열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앞서 저희가 요거를 어디에 저장했죠? 예를 들면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기 했을 때 문서에 저장이 됐네요. 네, 그러면 요거를 문서에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 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 이름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문서에서 지금 엑셀 파일이 뭐뭐.csv 파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요거를 모든 파일로 이렇게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txt 말고도 이렇게 모든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CSV가 보이시죠? 그럼 열기 하시면 정말 홍길동과 2018 사이가 분리가 콤마로 되어 있구나. 이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만드시고 그 CSV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 저희가 눈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가 정말 콤마로 분리되어 있구나. 요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직접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tudent.txt로 저는 해본 예제를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뭐뭐.txt를 만드시고 콤마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구분해서 저장을 해서 똑같이 여셔서 공백 제거하고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줄을 단어로 분리하고 각 줄에 단어를 각각 출력해보는 걸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플립트 러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흔적을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학생분들은 두 가지로 해봐 주세요. 데이터를 만들 때 엑셀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뭐뭐.점 그죠? CSV 파일로 저장해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불러오는 경우 테스트 해봐 주시고요. 저처럼 그죠? 메모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고 뭐뭐.txt 파일로 저장해서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불러오는 경우 둘 다 한번 테스트를 해서 충분히 플립트 러닝으로 많이 해보시고요. 그 흔적을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